이번에 출마하실 때 새로운 선거와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뚜벅이 사회복지사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. 이런 것들은 혹시 어떤 철학에 기반해서 하시게 됐나요? 어 이게 이제 제가 출마를 구체적으로 결심한 부분들이 오래되진 않았습니다. 이게 뭐 그래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 그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. 뭐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들이고 좀 더 잘할 것이다'라는 지켜보는 부분들에서 제가 직접 그 선수로 나서는 출마를 하겠다'라는 결심을 한 건 한 2달 이런 정도뿐이 안 됐었던 부분이고, 어 인제 조직적인 부분들에 인제 열세도 있었고, 예 제가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 행사나 아니면은 그 시설에 찾아가서 어 인사하고 명함 돌리고 간단하게 연설하는 부분들이 쪼끔 '업무를 방해한다.'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. 그게 뭐 저도 전에 그렇게 해 왔고 했는데, 그래서 '요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하자.' 이 생각을 가졌었고요. '업무 방해하지 말자.'라는 부분들. 예, 또 하나가 인제 제가 인제 보통은 이 뚜벅이라는 별명을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, 제가 운전을 못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그냥 어 대중교통과 걷는 걸로 모든 부분을 소화하고 있어서 인제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, 또 하나가 인제 '뚝심 있게 일관되게 간다.'라는 이러한 뉘앙스도 품고 있어서 요 부분들을 좀 살리자라는 거고요. 제가 계속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들이 요번 선거 컨셉에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니까 처우 개선 부분들, 권익 옹호에 대한 부분들은 어쨌든 제가 사회복지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위원장을 한 25년 전에 부터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와 방향을 정해 놓고, 요번 전에 선거 준비하면서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전에 썼던 논문 다시 보니까 지금 그 내용이 지금 공약에 다 담겨 있는 내용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주장 자체가 뭐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계속된 처우 개선의 방향을 정했고, 이러한 형태로 가면서 결정되듯이 이제 또 제 뚜벅이라는 별명 자체가 '일관되게 간다. 한 방향으로 간다.' 뭐 이러한 부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가 인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생각을 해요.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그 한국사회복지협회하고 더불어서 이 유일하게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, 법률단체죠.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. 예.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뭐 160 만이 어쩌니 하더라도 단적으로 얘기해서 요번 투표권자, 선거권자가 4만 명이 육박하거든요. 어느 조직도 이러한 선거권자 가진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만큼 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'사회복지계의 맏형이다.'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요. 예, 이제 그렇기 때문에 쪼끔은 시도사회복지사협회, 시군구 사회복지사협회, 우리 골관 조직이잖아요. 이 조직들이 선거에 좀 관심을 갖고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, 정책을 논의하는 장으로 펼쳐지기를 바랐었던 부분이고, 제가 이렇게 직접 찾아다니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형태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라면은 아마 다음 선거에는 좀 더 선거 자체가 정책 토론회하고 정책을 수렴하는, 그래서 후보가 일방적으로 이 뭐죠? 정책을 공약을 제시하고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공약 자체를 회원들과의 소통 속에서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. 예, 인사 방문을 자제하신다라는 거는 저도 현업에 있는 입장에서 어떤 뜻인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. 그러면 원래 선거라는 것이 오프라인의 스킨십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인데 그럼 비수도권에 있는 회원들이 후보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? 라는 질문에 과연 어떻게 대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SNS 중심, 온라인 중심 선거 전략이 회원들에게 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건가?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제 제가 자부심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. 뭐 자신감 이러한 건데, 1 차적으로는 제가 2000 년에 인제 사회복지 노동조합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
그 보건복지부 아마 이거는 다른 어떤 분야도 없었을 거예요. 정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한 달 동안 사이버 시위를 했어요. 그 게시판에 글 올리는. 아마 그게 최초였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 반항이 어마어마했었거든요. 그 뭐 일간지서부터 해서 주간지까지 이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문제, 노동 문제에 대해서 기사화됐고 그 해에 노무현 대통령 선거할 때 그 공약까지 이끌어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어요. 이제 그 뒤에도 뭐 그 노조 활동을 하진 않았지만은 그 꾸준하게 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입장을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인제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으로서 했기 때문에 그게 혼자서 한 건 아니잖아요. 그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해서 했기 때문에 그래야 대한 좀 인지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실질적으로 스킨십이라는 부분들이 인제 찾아가서 인사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4만 명인데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. 뭐 그 후보가 간다 하더라도 뭐 대형 시설에 하루에 뭐 발품을 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인제 그러한 부분이고 저도 그 부분은 쪼끔 고민이 되더라고요. 인제 과감하게 선언을 했는데 전혀 활동하는 스킨십을 못 하다 보니까 요번 선거 컨셉 자체가 '내가 여태까지 뭐 했다.'라는 중심으로 가니까 좀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드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라는 게 좀 고민입니다.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토론회나 이러한 간담회들이 많이 개최된다라면은 회원들한테 좀 더 이 진솔한 얘기들 그리고 정책에 대한 배경과 이 부분들의 어려움들, 위험성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텐데 그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는 않았거든요. 이제 그 부분들은 쪼끔 한계로 느껴지지만은 제가 그래도 어 꾸준하게 활동했었던 부분들을 믿고 그 컨셉은 계속 유지를 합니다. 그리고 인제 단지 어떻게 보면은 어 지금 SNS든 이 부분들의 팔로우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쪼끔 적기는 하지만은 그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장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쌓아놨었던 거고 있고요. 저는 제 블로그가 2010 년도에 개설을 했는데 지금 한 106만 명 정도 방문객이 돼요. 뭐 친구가 100만 명은 아니고 10 년 15년 동안 제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다 주로 하는 부분이 사회복지사들 처우 개선에 대한 관련에 대한 그 논문이든 제가 그리는 생각이든 이러한 부분들을 싣는 중심이거든요. 그만큼 제 블로그에 한 번씩은 요번 선거권자들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한 번은 방문하지 않았을까요? 뭐 이런 어 쪼끔 큰 기대도 가지고 있습니다. 예. 예, 지금까지 후보님의 핵심 공약, 리더십, 그리고 가치와 철학, 선거 문화의 혁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. 방송을 보시는 사회복지사 여러분께 궁금한 점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자, 장재구 후보님 마지막으로 회원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제 강점은 뚝심과 일관성입니다.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.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좀 시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. 조용한 곳에는 우리 부분들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더 시끄럽고 좀 때로는 사회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협회.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이 그 사회복지 실천 현장의 사회복지사와 함께 힘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겠습니다가 저희의 그 캐치프레이즈예요. 이 힘을 가지는 협회가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과 처우 개선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요번 선거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회장이 된다라면은 조용한 협회가 아니라 시끄러운 협회, 실질적으로 성과를 이루는 협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후보님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